대한민국 섬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경의 변방을 지켜왔다. 하지만 육지와 달리 이동권의 제약을 받으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아왔다. 연륙교가 없는 섬의 경우 대부분 육지를 오갈 때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 백령도를 비롯해 울릉도, 흑산도 등 국경 끝단의 섬을 오가는 여객선들은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뜨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공항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백령공항과 흑산공항의 모범 사례가 될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수도권 3시간이면 독도 도착 가능. 울릉공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건설 중인 소형공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했으며 2025년 말 준공해 2026년 초 개항하는 게 목표다. 활주로 1200m 폭 36m 규모로 짓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공정률은 37%다. 울릉도에서 경북 울진군과 강원 동해시를 100km 이어주는 사동항에 도착하면 울릉공항 공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인근 전망대에서는 활주로까지 조망할 수 있다. 현재 공항 예정지에 있는 산포물이 가두봉 일부를 절취하며 바다를 직접 매립해 공사 중이다. 공항에 들어설 곳의 수심은 평균 23m, 최고 31m에 달해 인근 산포물이 가두봉을 깎아 매립 골재를 확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수심 1m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만만치 않은 공사다. 이에 따라 공사 비용은 7,092억 원으로 섬에 예정 중인 소형공항 중 가장 많다. 백령공항은 2,018억 원, 흑산공항은 1,833억 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절취공사 후 절취한 산을 복구하는 것도 과제다. 사동항은 울릉도에서 동해 끝, 독도로 향하는 여객선이 뜨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울릉공항이 생기면 항공기로 공항에 도착 후 바로 여객선으로 환승해 독도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서 울릉공항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릉, 동해, 울진, 포항 등지로 KTX를 타고 간 뒤快속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환승까지 고려하면 최소 6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공항이 생기면 1시간 내외로 단축된다. 울릉공항 개발은 1969년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이 후보지 현지 조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검토됐다. 당시엔 공항을 건설할 경우 1000m 이하로 활주로를 짓는 게 적합하고 겨우 30인승 정도의 소형 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이후 1998년 건설교통부가 울릉도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했으나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국토해양부는 2009년 다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타당성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하지만 정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담으며 다시 추진했다. 이후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동항 2단계 사업과 연계하는 대안을 제시해 비용 대비 편익값이 1.10으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했다.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섬 지역의 불편한 교통과 잦은 선박 결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도행 선박의 결항률은 연평균 22% 수준이다. 겨울철 3개월 기준으로만 보면 결항률이 50%에 육박하기도 한다. 울릉공항의 결항률은 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안보와 해양영토 수호 관점에서도 울릉공항은 역할이 크다. 특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과 재난 구조에 용이해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항공노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내에는 부족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가 늘어날 계기가 된다. 이에 경상북도는 직접 출자해 지역 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대구 경북신공항과 연계한다면 수요가 충분할 것이란 판단이다. 소형 항공 사업자는 저비용 항공사나 대형 항공사와 달리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방항공청이 관할한다. 따라서 면허 발급도 비교적 쉽다. 오경수 울릉군 공항정책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용객 수가
아, 관광객 입도객이 이제 왕복은 아니고요. 예. 입도에 있는 방문객이 한 4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섬지역 특성상 해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객선으로는 이제 결항력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늘길이 열리니까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네. 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 개항을 한다면 최대 한 96명까지는 그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는 이제 교통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할 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시스템은 네. 이제 한계가 있으니 네.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을 이제 개선시키는 상황입니다. 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교통편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 그리고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정보를 모두 통합한 네.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방문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그리고 백령공항, 그리고 이제 흑산공항이 도시 지역에 특화된 모델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울릉공항이 제일 먼저 선발 주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백령공항이나 흑산공항도 같이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는 같은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공항에서는 이제 면세점이 운영이 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있어서 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먼저 개정이 돼서 법적으로 기반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저희들하고 같은 환경이거든요. 이제 같이 긴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노선이 많이 생겼으면 네. 좋겠죠. 네. 그리고 뭐 욕심 같아서는 국제 노선도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공항이 확대된다면, 규모가 커진다면 국제 노선도 바로 생겼으면 제주도처럼 좋겠습니다. 향후 울릉공항과 연결되는 국내 공항은 국내선 주요 허브 공항인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해 같은 행정구역 생활권으로 묶이는 대구국제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유력하다. 그 밖에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의 노선도 취향이 유력하다. 울릉과 제주를 잇는 노선이 만들어지면 양양, 제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노선이 된다. 그러면 비행시간은 1시간 20분 이내가 된다. 울릉군과 경상북도의 바람대로 단거리 국제선을 취향할 수도 있다. 이처럼 향후 울릉공항의 확장성을 고려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울릉공항에 80인승 이상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게 활주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릉공항은 국내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인승 항공기에 맞춰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50인승 이하 기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소형항공사업자 등록 기준을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울릉공항의 규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릉공항 취항 가능성이 있는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주력 제트 여객기 2190-E2와 ATR의 ATR-72 등 80인승 기종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주요 소형항공기가 과거 50석에서 70에서 150석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 공항 등급을 기존 2C에서 3C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날개 폭 24에서 36m의 기준은 그대로 두지만 최소 이륙거리 기준은 800에서 1200m에서 1200에서 1800m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울릉공항이 향후 추가 매립과 공사를 진행하면 활주로 이륙 기준은 최대 1800m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더 큰 규모의 다양한 기종이 취항할 수 있다. 울릉공항과 같이 섬 지역 소형공항인 흑산공항과 백령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